네, 일발장전도 연계성을 지켰습니다. 타이틀은 산타포즈 랠리라고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가겠고, 자, 장비 쪽으로 이 IT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경박 단소화 이 주제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게 만드는 거죠. 작게 만들다 보니까 전 세계 IT 디바이스 업체들의 두 가지의 난제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자꾸 집적해 놓으니까 간섭이 생기는 겁니다. 아파트도 증축을 위로 확 올려놨더니 층간 소음이 계속 생기고, 간섭이죠, 간섭. 그것도 소음이 발생하니까 열이 나는 거죠. 열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섭, 전자파의 간섭, 그리고 또 이 방열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IT 디바이스의 두 가지 난제인데, 요 맥락을 국내에서 잘 풀어낼 수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산타포즈 랠리를 할 때 장비 업체가 그럼 무엇을 주제로 가느냐? 오늘은 방열 주제로 가겠고, 방열로 아모그린텍을 보겠습니다. 자, 아모그린텍, 그러니까 최근에 이 열을 방출하는 형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그래파이트 시트라 그래서 이 탄소 계열의 그 시트를 얇게 바르는 거죠. 이 그래파이트 시트 방식이 있고, 히트 파이프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퍼 챔버, 용어는 어려운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파이트 방식의 장점은 수평으로는 열 전도율이 좋아요. 그 옆으로 쫙 빼내는 거죠. 열 나는 거 쫙 빼내는데, 이 수직으로 못 나가는, 수직으로 갖다 막혀버려요. 그러면 그 수직으로 빼기 위해서는 팀이라고 하는 중간 삽입재를 깔아가지고 위로 빼낼 수 있는 열을, 그 TIM, 이게 터말, 용어는 정확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찾아보시면 또 있고, 아모그린텍의 그 사업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다 나옵니다. 그 팀을 요 아모그린텍이 하죠. 그래서 그래파이트 시트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기에 이제 히트 파이프 같은 경우는 방막 메탈, 요걸 파이프 같은 걸로 막 그려가지고 열을 빼내는 거, 베이퍼 챔버는 글자 그대로 판넬, 얇은 또 판넬로 방막으로 해갖고 열을 빼내는 방식. 요 셋 중에 하나인데, 그래파이트 시트 방식이 제일 좀 범용성을 많이 띱니다. 근데 글로벌하게는 미국의 이제 이그라프텍이라는 회사가 그냥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기는 차원이 다른 거. 그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중국 업체가 이거 대부분 다 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국 업체가 지금 멈춰 있을 때 우리가 막 치고 나가서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조금 더 가격적으로 좋고 질 좋게. 네, 우리 이제 생산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모그린텍은 약 1,500건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는 게 많습니다. 첨단 소재, 자성 소재, 방열 소재. 거기에 또 하나 주목되는 거는 이제 그 2차 전지, 플렉서블 2차 전지, 배터리입니다. 아까 이제 웨어러블 메타버스 얘기했잖아요. 몸에다가 디스플레이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 형태가 되면은 전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면은 무거운 2차 전지를 덜렁덜렁 달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방막 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플렉서블 배터리 기술도 아모그린텍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이 있어요. 근데 어디다가 어떻게 양산으로 쓰일 거냐에 대해서는 혼자 결정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선도 업체들이 나서주면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아모텍이 한번 빵 튀던데, 아모그린텍, 아모 시리즈들이 있죠. 아모텍, 아모그린텍, 아모센스. 대부분 다 전도유망하기 때문에 장비 업체의 일환으로 보겠습니다. 자, 국내는 인동전자인가 비상장 회사 하나가 그 방열 요걸 좀 잘해요. 근데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방열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EMI 쉴드, 전자파의 차폐, 그리고 또 방열, 요거는 내년도 IT 업계에서는 두 가지의 큰 화두, 이거 해결 못하면 안 되거든요. 네. 연락 터져버리면 끝장이란 말이죠. 그렇죠. 사실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제 굴러다니는 IT 기기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자율주행이 이제 바퀴 달린 서버. 네,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되면, 지금 이제 현재 자동차에 이제 탑재되는 반도체보다 거의 6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반도체가 좀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최소 2,000개 이상의 이제 반도체 칩들이 자동차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지금 추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IT 제품이 좀 되는 거고, 최근에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전기차 쪽에 이제 센티멘트가 조금 안 좋아졌던 이유는
테슬라 주가가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좀 망가져 버리다 보니까 네. 그 영향을 좀 받은 거지. 사실 뭐 전기차 업황에 대한 문제, 물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예전 같지 않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판매량이 좀 둔화되기 시작해 버리니까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전기차의 보급률은 아직도 채 5%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뭐 그런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이건 이제 업황과 관련된 리스크가 아니고 뭐 CEO 리스크였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뭐 어저께는 휴장이었지만 그저께 이제 거의 8% 가까이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오면서 사실상 뭐 저점을 어느 정도 좀 잡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좀 해외 주식 하는 거에 뭐 제한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네, 테슬라 주식 네. 좀 이렇게 적금식으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겁니다. 네. 저의 테슬라의 내공을 믿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CEO 리스크의 그 뭐 기행이나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앨런 머스크가요. 이렇게 이제 또 좀 저질러 놓고는 네. 또 오히려 잘 수습을 해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것도 또 재능이 좀 있어요. 물론 네. 이제 CEO가 뭐 이렇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속된 말로 좀 쌤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본질적으로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아직까지도 이 전기차 시장 내에 정말 좀 압도적인 점유율과 지배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 네. 이게 뭐 최근에 이제 시티증권에서도 테슬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어쨌든 시장 트렌드를 지금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고 소위 말해서 이제 스탠다드 표준이 되고 있는 기업이 이제 테슬라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테슬라를 잡으려고 지금 테슬라를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테슬라를 이제 기준으로 놓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와의 어떤 거래 관계, 소위 말해서 이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자성 소재 를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소재들을 테슬라 쪽에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면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어저께 말씀해줬던 것처럼 아모텍, 아모그린텍 이런 종목들이 동반해서 이제 저점을 좀 탈피하는 듯한 그런 이제 거래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관심을 저는 뭐 충분히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뭐 같이 이제 좀 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지만 네. 탑픽은 저는 그냥 아모그린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F라든지 뭐 E&D, 캠트로스 뭐 이런 종목들이 테슬라의 향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민 차장도 마무리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차폐 자석의 중요성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전자차폐, 예, 그거는 자성. 뭐 우리가 옛날에 쓰던 뭐 전축에 그 뭐 진공관 쓰던 그 시절하고 지금 이제 요만 뭐 거의 보이지도 않는 반도체 쓸 때랑은 뭐 정말 컴팩트하게 갈수록 상호 이제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뭐 옛날 포니, 스텔라, 르망 뭐 이런 거 탈 때 뭐 이렇게 막 그 뭐죠? 막 돌진하고 뭐 이런 사고가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자동차에 여러 가지 기능이 좀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사고는 날 수밖에 없으니 그거를 이제 잘 분리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차폐 자석. 네. 뭐 그때 한미 반도체 말씀하실 때 네, 네. 그 실드, EMI 네, 실드. EMI 실드. 그때 말씀하실 때 이제 요런 기능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진입 장벽이 의외로 이 자석 매그넷 쪽이 높습니다. 다만 2차 전지에도 어제 대보마그네틱스도 결국에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철 성분이 그렇죠. 2차 전지에 섞여 들어가면은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걸러내야 되는 게 자성으로 걸러내거든요. 고순도에. 그 대보마그네틱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맞죠? 예, 예. 그 기술 가지고 또 수산을 리튬 한다니까 그러고 어제 상한가 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잘합니다. 우린 잘하는 거 잘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차폐 자석 기술이 뭐 이렇게 전방위 업체에게 역으로 이렇게 뭔가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이제 몇 개를 사용하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수동적인 이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좀 진입 장벽이 높은 이제 그런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과거에 이제 뭐 MLCC 같이 적용 분야가 많아지면서 차폐 자석도 굉장히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비슷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노바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노바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아시죠? 이것도. 네네네. 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고 뭐 애플에 이제 또 협력사로 있고요. 돈도 잘 벌고 전망도 좋은데 네. 주가가 지금 저 밑에 좀 있습니다. 뭐 비슷해요. 저기 아모그린텍하고 시가총액도 거의 비슷한데 저는 뭐 영업이익도 글쎄 뭐 지금까지 분기 다 합치면 300억 넘게 나온 것 같고 뭐 매출도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저 밑에 있는 거는 조금 네. 불만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찾아보면 진짜 많아요. 기회가 있다니까요. 기회가 왔고 잘 살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가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장비 업체들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기회. 자, 앨런 머스크 불러다가
자, 우리 EMI 실드 잘 치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 방열, 저열 쫙 빼주는 거 보여주면 기가 팩토리 여기 다 짓는다니까. 자, 불러봅시다. 네. 하여튼 제가 뭐, 우리 또 딱 마련해요, 나중에.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모그린텍을 방열 주제로 했고, 열을 빼내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붙이는 걸로. 저도 아모그린텍. 아모그린텍. 저 노바텍. 네, 이렇게 정리하고.